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트윗에서 몇 가지 전 세계 경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스클로즈 TV에서 영국이 양적 완화 QE를 이제 끝낼 것이다. 3일뿐이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양적 완화를 영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다. 이 여파가 곧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올 것이다. 기축국, 준기축국의 하나인 영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낸다. 그러면 긴축분이 없죠. 미국도 긴축을 하고 준기축국도 긴축을 한다면은 다음은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버솔드 RSE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저점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 저점선이 깨진다면은 그럼 차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지는 것도 감안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디스커버 뉴스에서 바이든이 오펙에서 감산을 결정한 후 사우디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처그루가 브레이킹 뉴스로 원숭이 모양의 NFT를 만드는데 SE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언가 SEC에서 슬슬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이틀뿐이 안 남은 리플과의 소송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를 대만의 TSMC로 몰아줬는데 오늘 8%가 하락했죠. 이 말은 전체 반도체가 큰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상승한 저물가에서 상승했던 기업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하락하지 않았던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등이 앞으로 하락 중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포가 DXY 차트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가 이렇게 강달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달러가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을 한국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중산층들은 살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럼 이거 어디까지가 올라갈까? 1,400원, 1,500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고 하락하리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끝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더 큰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쯤? 카포는 11월에서 11월 중순쯤에 이 하락하는 형태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1,500원에서 1,300원, 1,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여기서 발생할 것이다.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힌맨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판사 토레스가 윌리엄 힌맨의 연설 초안을 리플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한 후 비교적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SEC가 문서를 리플에게 넘기는 것을 연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책략들이 몇 가지 남아있긴 하나 증권거래위원회는 판결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직 연방검사이자 리플의 변호사 제임스 필란도 트윗에서 토레스 판사에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단 이틀밖에 없다면서 13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SEC가 문서를 리플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존 디톤 크립토로우 설립자도 SEC는 힌맨 문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리플과 합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힌맨 문서가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SEC 내부 의견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힘매 문서는 SEC와 리플 소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2018년 연설에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선언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리플은 힘맨의 2018년 연설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SEC 내부 직원들이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SEC의 연설 초안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SEC는 문서를 리플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모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SEC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까요? 토레스 판사가 기간에 SEC의 힘맨의 문서를 리플에게 넘기라고 명령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취할 다음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후면은 모든 걸 알게 되겠죠. 리플의 확장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습니다. 리플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레몬웨이를 파리 기반 결제 제공업체와 스웨덴 송금 제공업체 엑스바트와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리플랩스는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고 유럽으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파리에 기반을 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결제 제공업체인 레몬웨이 그리고 스웨덴과 태국 간의 송금 결제에 중점을 둔 스웨덴 송금 제공업체 엑스바트와 주문형 유동성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플렛은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결제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암호화폐 회사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은 올해 300명 이상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리플의 샌디 영은 인터뷰에서 보가 플랫폼 GK8을 포함해서 셀시우스 네트워크 파산 경매에서 자산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장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회사들이 볼 때는 별로 즐겁지는 않지만 리플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금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몇 가지 전략적 투자의 기회를 찾고 있고 비록 그것은 금융 시스템의 한 측면일 뿐이지만 지불은 국경을 넘고 국내 지불 그리고 소매와 같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뿐만이 아니라 국내 지불, 소매 여러 방면에서 XRP, 리플렛, ODL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